안녕하세요. 레드알프엠 정준석입니다. 피트 장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폭스바겐의 중형 세단, 가장 대표하는 세단, 네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폭스바겐 파사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깜빡이가 아주 화려해요. 시퀀셜 방식의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출시가 국내에선 좀 늦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좀 더 신형 같습니다. 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요즘 폭스바겐이 즐겨 사용하는 그릴 쪽하고 헤드램프 딱 연결시켜서 와이드하게 보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폭스바겐은 디자인을 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가져가는데 과거 대비 조금 더 뭐랄까요, 심플하면서도 좀 강인한 인상, 조금 더 날카로움, 이런 쪽의 디자인을 조금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선도 굉장히 날카롭게 사용을 했어요. 범퍼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한번 굴곡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좀 아우디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램프, 시퀀셜 방식, 턴 시그널이라든지. 아우디의 주인이니까요. 네, 따지고 보면. 그리고 헤드램프가 해당 차량은 그 매트릭스, IQ로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하이빔도 자동으로 조절하고 핸들 돌릴 때 같이 조향되는 그 헤드램프, 좀 똑똑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도 그렇지만 성능적으로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측면. 전면부와 비슷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선을 통해서 휀더 라인부터 리어 휀더, 트렁크, 테일램프 있는 데까지 직선을 굉장히 강조했고, 조금 더 이제 세련되고 강인한 모습을 강조했다. 근데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사이드는 그렇게 크게 건든 부분이 없는데, 뭐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전장도 길어졌고, 그리고 파사트 하는 건 뭐 직선 유지의 날카로운 느낌도 있지만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앞쪽 오버행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역동적인. 확실히 전장 길이가 길어졌던 게 느껴지는 게, 실내에서도 2열 시트 레그룸이 굉장히 넓었으면 게 느껴졌었고요. 디자인에서도 확실히 휠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다. 그리고 리어 뒤쪽에서도 변화에 주된 거는 뭐 페이스리프트 전용 방식, 램프, 헤드램프처럼 변화를 줬는데요. 시퀀셜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쪽에 좀 디테일이 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 가지 좀 파사트에서 방향 지시등, 점등이 신기한 게 대부분 방향 지시등을 한쪽으로 키면 저렇게 시퀀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놓으면 그냥 고정된 상태로 나오는데, 파사트는 비상 깜빡이를 켜도 저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그리고 앞하고 뒤 다 해준 거,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범퍼 쪽에 머플러는 공갈입니다. 공갈. 이미테이션. 저도 실제인 줄 알았는데. 무늬만 해놨고요. 전면부보다는 조금 더 빵빵하다라는 느낌이, 볼륨감이 있는 게 후면이 더. 이게 전면부에 봤을 때는 그래도 컴팩트한 사이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후면부는 외려 대형 세단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디자인. 그리고 라운드를 싹 해놨습니다. 트렁크 리드라인 쪽으로. 직선 위주로는 가지만 조금 더 볼륨감을 표현해주지 않았나. 후면부는 외려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날카롭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차가 너무 작아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날카롭게만 하는 느낌인데, 후면부에서 그걸 좀 생산시켜줘서 대부분 저 차가 지나갈 때 제가 뒤에서 보겠지 앞에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서 봤을 때 모습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엠블럼. 그렇죠. 엠블럼. 저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다 신형 엠블럼이 적용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폭스바겐 요즘 디자인. 계기판도 전자식, 중앙 디스플레이도 터치 조작 방식의 9인치짜리 스크린을 자리하고 있고요. 이번 신형 파스타가 가진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공조기 부분, 공조기 부분이 다 터치로 조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도 올리고 내리고 눌러도 되지만 슬라이딩 해도 올라가는, 바람 크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사용하기 편하게 터치식이라도 적용시키지 않았나. 통풍하고 열선 이걸 눌러주면 여기 뜹니다. 그래서 통풍도 선택할 수 있고 열선도 선택할 수 있고 또 같이도 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선하고 통풍은 하나의 버튼으로 마련해 놓고 터치 스크린에서 조작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뭐 바람 방향 바꾸거나 하는 것들도 다 여기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터치 방식이라고 해도
좀 편하게 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실내에서 좀 아쉽게 보이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전에 그 아날로그 시계 있던 거를 제외를 하고 여기 파사트라고 해놨는데 이건 좀 생뚱맞습니다. 좀 디자인이. 그 외에는 물론 소재는 잘 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폭스바겐에서 항상 쓰는 디자인과 항상 사용하는 소재, 우레탄, 플라스틱, 가죽 뭐 이런 것들, 대시보드 이런 것들 보면 합리적인 가격대를 만들기 위한 소재 선택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과거 파스트 대비 마감 단차가 거의 안 느껴져요. 잘했습니다. 조립. 조립 꼼꼼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재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 소재랑 이 소재랑 다른데 들어간 것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얘는 뭐 기어 레버 양쪽으로 뭐 기능 버튼들 마련된 거하고 스타트 버튼, 기어 레버 주변으로 잘 해놨고요. 스티어링 힐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폭스바겐 하면 좀 투박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건 조금 세련되게 했고, 엠블럼도 신형 엠블럼 2D 그래픽 들어간,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배치가 됐고요. 뭐 기능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익숙했던 그 위치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꽤 익숙한 구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식 계기판은 화려하죠 이게. 아우디에서 봤던 그런 형식하고 꽤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맵도 띄워주고 그래픽도 바꿔줄 수 있고요. 거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 반응이 되어 있어서 처리 속도도 조금 더 빨라졌고, 보기에도 좀 더 그래픽도 좋아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없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1열 시트는 다열선 오토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편의상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 없는 구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열. 2열 레그룸은 굉장히 편안하고 이 풋 공간도 넓고 공간이 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이 뒤에까지 다 가죽으로 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폭스바겐이? 왜 그랬을까요? 이럴 리가 없는데 보통 이거랑 똑같은 소재 이걸 여기다 바르는데, 차라리 이거를 좀 더 트리트까지. 너한테는 여기는 또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한한 일이네. 또 뒤에까지 왜 그랬을까? 다 가죽으로 감싸놨습니다. 가죽 질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의외로 저는 2열 여기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괜찮네요. 푹신푹신하죠. 그래서 이거 여기 이 엉덩이 부분 이 넓이도 좋고 2열 되게 편합니다. 1열 시트보다 더 푹신푹신합니다. 아니 차라리 이게 편하네. 이거 패밀리 세단 파사트는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열 쪽 쿠션감을 좀 더 준 게 아닐까. 가죽 질감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조기 조작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열선 같은 이런 기능들도 돼 있어서 뭐 실용적으로 잘 갖춰놓지 않았나. 신기하네. 자,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오픈은 없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밀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 사양은 전동식이 아닙니다. 근데 프레스티지 그 모델부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웬만한 차들보다 트렁크는 넓네요, 여러분. 넓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내 공간도 그렇고 확실히 뭐 패밀리 세단, 우리 현철이 좋아하는 골프 치러 가기. 뭐 이건 이 정도면은 두세 개는 그냥 들어가요. 참 적절한 차량이 아닌가. 뭐 트렁크 공간 넓고요. 그리고 여기 시트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차 크기 대비 잘 뽑아냈다. 소재 보면 이제 폭스바겐임을 알 수 있죠. 이런 데는 딱 그냥 현실적인 그런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열면 트리킷이 아니라 그만큼 연비 자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도 별도로 하나 더 있고, 닫을 때는 다시 눌러주면 닫히는. 그리고 닫을 때 이게 제껴서 열 때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서 씁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면 닫히고. 전형적인 어떤 폭스바겐의 디젤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익숙한 2.0 디젤 엔진, 폭스바겐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 엔진인데요. 티구안 때하고 다른 건 그때는 2.0 엔진을 가지고 150마력 좀 넘어가는, 토크도 30 좀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보수적인 세팅을 보여줬던 반면, 현재 파사트 GT에 적용된 2.0 엔진은 190마력, 토크도 40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독일 2.0 디젤 엔진 갖춘 그 성능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내에서 아테온하고 동일한 출력을 발휘하는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연비는 뭐 과거에서부터 입증된 거지만 정말 거의 극강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를 보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연비가. 그리고 제가 차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이 주행 가는 거리 이게 늘어납니다. 지금 계기판에 심지어 1100km 주행 가는 거리 떠 있는데요. 기절할 수치입니다. 기절할 수치. 진짜. 저희가 이제 오는 동안 촬영하느라고 좀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트림상 표시된 게 리터당 20km예요. 그러니까 좀
시끄러워도 그리고 좀 진동이 있어도 아니 이래 풀주유하고 나면 1000km 넘게 탄다는 건 그렇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우리가 그동안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을 겪었던 그 느낌 그대로다. 어떤 질감적인 부분에서 뭐 더 부드러워졌다든지 그런 느낌은 크게 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디젤들이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게 추세가 바뀌는 거에서는 조금 좀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대신 짱짱하게 엑셀 반응에 의해서 나가주는 그런 엔진의 파워를,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디젤 엔진 이렇게 가속을 시작하면 토크발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디젤 엔진은 토크발이 탁 튀어나가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예전부터 움찔하는 그 느낌도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속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건 꾸준히 상승이 되는. 그러니까 효율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세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하체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단단한 바탕으로 해서 심각하게 단단하다고 해서 튀거나 앞뒤로 이렇게 바운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건 눈 감고 타도 이건 나는 이거 폭스바겐 계열 차다. 이런 거 알 수 있을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면에 이렇게 자잘한 충격 같은 건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대신 어느 정도 큰 충격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솔직하게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 정도 승차감이라서 확실히 폭스바겐도 많이 발전한 게 이제 시트 포지션, 이거의 어떤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랄까요, 이건 디자인은 버킷도 아닌데 딱딱해가지고 버킷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되게 애매한 승차감을 받아줬었는데, 시트는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소프트해지고, 근데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에서 자랑하는 그 흔들리지 않게 버킷 형태로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것 때문에 승차감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좀 순해졌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달려왔는데도 왜 주행 가는 거리가 안 줄까요? 안 줄어요. 계속 늘어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좀 충격이 전달은 되는데요. 잔상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승차감을 조율하지 않았나, 좀 더 편한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하기에 그런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코너로 돌아 나갈 때도 괜찮습니다. 말도 잘 듣고. 일단은 뭐 핸들 조향 때 이렇게 리턴 해가지고 다시 차체 회복하는 그런 능력들은 워낙에 강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회복력은 굉장히 좋고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조금 단단하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그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움, 그런 느낌보다는 단단하면서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강한 차이기 때문에 솔직한 그 느낌이 강해서 현재 저희도 이제 정차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링 스탑은 기능 일부러 꺼놨습니다. 핸들도 그렇고요, 시트도 그렇고 잔진동 조금 올려옵니다. 대신 소음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진동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부분은 조금 줄지 않았나. 방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실외에서 들었을 때 그 엔진음보다는 실내를 유입되는 건 확실히 줄어 있다. 현재 이제 폭스바겐 계열 모델들이 다 뭐 겉의 모습이야 뭐 패밀리 룩으로 따라가면서 한 단계 이제 다음 세대로도 다들 도약을 하고 있는데, 골프도 마찬가지고 파사트, 티구안, 투아렛도 마찬가지고요. 파워트레인은 뭐랄까요, 현격한 변화를 준 것 같진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은 느낌이다. 뭐 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라인을 뭐 하이브리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세대가 바뀌면서 완벽하게 다른 엔진을 넣었다기보다는 기존 엔진이 워낙에 어떻게 보면 또 검증이 된 엔진들이니까 미션도 그렇고 그걸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소비자 편의 위주로 좀 부드러운 질감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솔린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다른 라인업을 국내에서 만나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트렌드화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미션은 DSG가 들어가다 보니까 변속할 때 RPM 바늘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체결감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기존에 DSG 사용했던 그 더블 클러치 폭스바겐이 자랑하는 그 7단 미션하고 좀 다른 게 느껴지는 게 변속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단에 맞춰서 세팅을 좀 다르게 해준 것 같은데 토크 컨버터랑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점은 못 느끼겠어요. DCT라고 해도. 대신 이제 체결감도 좋고 연비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워낙 잘 하시는 파워트레인이고 익숙한
파워트레인이라. 예전 DSG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다 끝난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그 쉽게 말해서 힘을 조금 더 모아주는 느낌이에요. 모았다가 변속을 하면서 탕 쳐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뭐 이렇게 갑자기 울컥인다든지 그런 느낌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기존 대비 힘을 조금 더 쓰는 것 같다. 모아놨다가 터트리고 모아놨다 터트리는. 지금도 가속을 시작해보면 움찔했다가 나가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잘 나갑니다. 조금 달리고 싶다, 가속을 붙이고 싶다 했다 뭐 힘이 모자거나 절대 그런 느낌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비슷했어요. 수입 디젤 엔진의 어떤 표준이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환경 규제라든지 그거를 충족시키는 4기통 디젤 엔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4기통 디젤 엔진이 가진 진동과 소음은 좀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경제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간거리,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가족하고도 이동 좀 주말에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좋은 대 아니죠. 한번 주의하고 나면 뭐 부산도 충분히 왕복하니까요. 왕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속도가 한 80km, 저희가 90km 자유로라 그 정도 주행하고 있는데, 풍절음은 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억제로 많이 시켜놓은 느낌은 듭니다. 대신 하부소음이 조금 더 올라오는 풍절음보다는. 정숙하고 부드러운 세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은 과거서부터 파세트는 그런 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익숙한 그런 세단을 만든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네들이 항상 지향하던 그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다 상황 편준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져서 이 정도는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본인들 방식 좀 더 추구해서 보편 타당한 실용성,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충족할 만한 세단이 아닌가, 중형 세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폭스바겐 파사트에도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에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폭스바겐 파사트에 적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주행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형 파사트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여기까지 8세대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폭스바겐의 중형 세단 파사트 만나봤고요. 이 4기통 디젤 엔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다음 녀석은 8기통입니다. 근데 그게 가솔린이 아니라요, 디젤입니다. 저도 8기통 디젤은 처음 타보는데, 폭스바겐 투아레 8기통 디젤 모델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피트 정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